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인터플렉스 주주님들.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가 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큰 폭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큰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구간은 이 15,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. 그쵸?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14,000원 아니면 13,800원에서 주가가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주주님들이 앞으로 이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간단히 알아볼 거는 이 수급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또 이 심리적 저항 구간이 또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갤럭시 링, 과연 이 재료 소멸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재료의 기대값,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끝난 건지 오늘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제가 인터플렉스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곤 있지만 이 흐름에 있어서 제 이야기는 그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주님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오늘은 이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전에 바로 오늘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. 현재 차트 상황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가 주가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그러면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했던 이유가 뭐냐? 바로 이 외국인의 다시 물량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기관들의 물량도 함께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다시 서서히 들어왔죠.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을 봤을 때 현재 1월 23일부터 2월 28일인데 아직 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위쪽에 남아 있습니다. 위쪽에 남아 있어요. 아직 평단은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 제가 다음에 평단까지 계산을 한번 좀 추적을 해봐 가지고 과연 얼마쯤 나올지 한번 보고 아직 이 외국인의 이 많은 이 매수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더 크게 아마 손절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이 14,000원까지 밀린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 또 음봉으로 전환이 될 시,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될 시,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12,000원에서 12,000원까지 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현재 이 121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이런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고를 봤을 때 신용장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 현재 물량을 더 털고 여기서 주가 반등 줬다가 떨어졌다 반등 줬다가 떨어졌다 물량을 조금 더 털고 물량을 확보 후에 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신용잔고가 또 큰 폭으로 오르면 안 좋죠. 왜냐? 신용잔고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 하면 이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한다 하면 이 매도세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구간 13,800원에서 14,0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저항을 잘 받는지 지지를 잘 받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61선에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못 받고 수급이 이탈이 나면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럼 어떤 재료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냐? 이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이 갤럭시 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. 좀 높으신 이렇게 좀
이야기를 좀 엿들은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요. 잡혀가거나 고소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약간 간점 약간 좀 지켜보는 방면 죄송해요. 지금 말이 약간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이슈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봐야 되냐? 인터플렉스가 이 삼성전자에 FP11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우리가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 2023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. 그쵸? 현재 좀 큰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. 근데 하지만 이 삼성전자 이번에 첫 AI 휴대폰 갤럭시 S24를 공개를 하면서 이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뜨겁대요. 현재 매출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갤럭시 S24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갤럭시 링을 오히려 빨리 출시한 느낌이 들어요. 왜냐? 갤럭시 링을 빨리 선보여야 이 갤럭시 S24 사람들 더 기대감을 갖고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.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마케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이 갤럭시 링 아직 좀 너무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이 갤럭시 링, 이 출시가 과연 언제일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출시는 아직 미확정인데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갤럭시 언팩 행사는 7월에서 9월, 매년 7월에서 9월에 열려요.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에 좀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이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. 현재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. 제가 이제 해외 기사들도 몇 개씩 읽어보면서 이 갤럭시 링 과연 출시가 언제 되는지 또 어떤 여파를 주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. 이 갤럭시 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수면 축적과 추적과 그리고 심박수 모니터링 대부분 약간 헬스케어 부분입니다. 근데 추가적으로 이 삼성전자는 이 마케팅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들만의 이런 사용 기기랑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하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이 갤럭시 링을 썼을 때 버즈를 착용을 하잖아요. 그럼 갤럭시 링으로 이 버즈의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연결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가격은 대략 300달러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갤럭시 링에 대해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 같이 링크를 담아둘 테니까 이 링크 보면서 아 갤럭시 링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럼 인터플렉스 이번 하반기 그럼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냐?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과거에 이 인터플렉스는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. 왜냐?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FP11을 공급하기 때문인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증, 공시, 뭐 또 보시는 것처럼 인터플렉스는 폴더블 기기의 핵심 부품이 연성 이 PCB를 제조하는 기업이다.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크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이 폴더블 폰 그럼 과연 출시가 언제쯤 되냐? 이것도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인터플렉스 현재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7월에서 9월에 그리고 7월 이제 주식은 이제 기대감을 붓고 기대감으로 이제 기대감을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6월에서 7월 그때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뭐 추가적으로 이 갤럭시 링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XR 삼성전자의 XR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폴더폰 시장 성장률이 현재 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지난해 이 폴더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%가 늘어났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11% 수준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폴더폰에 대한 이 수요와 기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잦은 고장과 함께 이 가격이 높아서 문제라고 하는데요. 삼성전자가 올해 이 폴더폰 점유율이 60.4%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첫 AI 갤럭시 S24로 좀 혁신적인 부분을 보여준 만큼 우리가 이번 폴더폰 출시할
출시할 때 이 부분도 이제 기대감을 더 크게 또 이번에 혁신을 또 새롭게 보여준다 하면 그때 함께 인터플렉스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. 제가 인터플렉스 끝까지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